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 유천초등학교 교사 나영동입니다. 현재는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대구 이서티 이학스터에 대한 관리자로서 선생님들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신학기 연기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가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또 사이버상에서 학급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강의 진행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마스크는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좀 더 못생긴 얼굴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도 꿋꿋하게 여러분들께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이스터디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에 연수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하나의 문을 진입하기 위해서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를 바르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연수원에 들어오실 때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이스터디 이학스터는 말이 좀 생소하죠. 근데 이학스터라는 용어가 17개 시도에서 똑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케리스에서 18년도부터 이학스터라는 것을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이스터디는 그 이학스터 중에서 대구만의 특화된 이름으로 명시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이스터디와 이학스터는 똑같은 용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운영하는 학급은 담임과정과 스스로 자율학습 과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 담임과정이 이제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 과정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스스로 과정은 저희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제가 초3부터 중3까지 35개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한 달 한 달간 특화된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우수 학생을 뽑고 선물을 주면서 이 학습터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자율학습 과정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이제 많이 오시는데, 학생이 스스로 교사가 주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듯이 자기가 듣고 싶고 또 원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스스로 주제를 구성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습터에 있는 과목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수학,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초3부터 중3까지 있는 국수, 사과형 이렇게 5과목이 있습니다. 자, 초일 과정은 올해 2020학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이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작년까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콘텐츠로 구성되었다가 현재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콘텐츠가 3월 2일자로 모두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담임과정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선생님들이 설정 기간에만 운영해야 되는 줄 알고 전화가 오셔서 지금 운영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데, 현재는 신학기 연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급 개설만 한다면 바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도넷 계정과 담임교사 임시 발급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차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과정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만의 특화된 매달 운영하는 과정이고요. 학생들은 로그인하고 다른 학교 학급으로 들어오면 스스로라는 어떤 학급명이 나타나요. 그 학급명을 클릭을 해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율학습 과정은 이제 학생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단원과 주제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 담임교사가 이 사이버 학급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정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어떤 방법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현재 이학스터가 오후 시간대에 많은 접속자 수로 인해서 로딩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터디 이학스터의 교사용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학스터에 접속해서 실습 위주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스터에 나와 있는 모든 매뉴얼에 대해서 현재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쉽게 좀 빠르게 또 학급을 개설하고 강좌를 만들고 또 주제를 구성하고 학생을 모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간단한 주요 매뉴얼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학스터에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학스터를 검색하게 되면 이학스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클릭해서 접속을 하면 되고요. 주소는 cls.edunet.net이 되겠습니다. 네, 익스플로러에서는 접속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강도 가능해요. 근데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동영상이 끊긴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들었는데 진도율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간간히 이제 나타납니다.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에듀넷 계정을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 에듀넷 티클리어 이 초록색 박스를 체크를 하시고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듀넷 계정이 없다면 에듀넷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고, 또는 에듀넷 소셜 아이디로,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듀넷 사이트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인데, 물론 에듀넷에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를 클릭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 상단 자신의 이름을 클릭을 해서 회원 정보를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회원 정보 변경이랑 관련된 메뉴가 나타나고, 이 회원 정보 변경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교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 기관명을 이제 변경하도록 나타나고, 학생인 경우에는 학년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학스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학스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학스터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고요. 상단에 있는 이학스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학스터에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체크가 되지 않는 화면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저는 에듀넷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에듀넷 이 초록색 박스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발급 계정은 선생님이 학급을 개설하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임시로 이제 발급하는 계정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로그인할 때는 선생님이 주신 발급 계정이 있다면 이 발급 계정에 체크를 하시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에듀넷 계정이 있다면 이제 에듀넷에 체크를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개인정보 수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보고 계시는 팝업 창을 보십시오. 자, 이 팝업 창은 학년 수정에 관련된 또 개인정보 수정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학생이 직접 선생님처럼 주제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하는 3월 스스로 과정이 있고, 3월 진도에 맞춰서 35개의 학급을 초3부터 중3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강을 하고 3월 말쯤에 이제 종료가 되면 거기에 관련된 우수학생을 선정을 해서 상품을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교사 발급 계정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 팝업 창에 있는 이 화면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모두 이제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수정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정 관련된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을 해서 개인정보 수정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면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되고, 학교 수정을 하기를 원하면 학교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회원 정보 변경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똑같이 에듀넷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학교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학교급을 선택을 하고 학교명을 입력하시고 바꾸시고 난 후에 이제 수정 버튼 메뉴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터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정보 수정을 클릭을 하시고 바뀌어져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급 개설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학급 개설을 이제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대구 관리자가 승인을 하고 이제 진행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신학기 연기로 인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급 개설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개설이 되도록 지금 처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전체 메뉴에서 학급 개설을 클릭을 하시고 학급 개설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학급 개설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땡땡초 담임, 그리고 교과 선생님이면 교과, 그리고 학년, 학기, 그리고 교사 성명 3월 이렇게 지금 학급명을 정해놨습니다. 이 학급명으로 되도록이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학급 소개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수강 신청 기간과 학급 운영 기간도 저희 원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물론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대로 놔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 승인 방법과 대상 학교인데요. 실제는 수동 승인을 이렇게 하셔야 학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반 아이 또는 우리 학교 아이를 제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동 승인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관리를 하지 않아야 할 학생까지 관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나중에 그 학생을 삭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동 승인을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내 학교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이 로그인 했을 때 선생님이 만든 과정이 이제 내 학교, 그러니까 A초등학교 학생이 로그인 했을 때 A초등학교의 대상 학교가 6학년이면 6학년 학급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도 쉽고 또 교사 입장에서도 편리한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기준과 부담임 지정 이로 관련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평가 점수를 제가 이제 0점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몇 점이 나오든 간에 의미는 없고요.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관리하고 싶다면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수와는 별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임 지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 어떤 중학교는 지금 어떤 한 선생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부담임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여러 선생님이 그 한 학급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학급 진입 여부는 제가 이제 메뉴를 만들지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개설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학급 개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개설학급이 이제 나타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메뉴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메뉴를 뭐 설명하기보다는 공지사항에 있는 메뉴를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교사 발급 계정과 부담임 지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고, 교사 발급 계정 관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학생의 이제 에듀넷 계정이 없을 경우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선생님께서 이제 교사 발급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하시면 되고, 학생들은 아마 그 계정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수정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혹은 진행을 하시다가 또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그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아이디와 비번이 다시 동일하게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발급 계정은 1년 동안 이학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고요. 에듀넷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작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강좌 등록인데, 강좌 관리에서 강좌 등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강좌명을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강좌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강좌를 만드셔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어를 만들고 수학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서 뭐 국수 사회를 동시에 3개의 강좌를 운영하셔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 이제 사이트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을 건데요. 여튼 거기에도 아마 주제에 관련된 어떤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주제를 구성하게 되는데, 주제 추가하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주제 일괄 등록, 선택 등록, 공개 강좌 등록, 절개찾기 등록, 사용자 주제 등록이 나타납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마 주제 일괄 등록과 주제 선택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메뉴의 설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습에서는 아마 주제 일괄 등록과 제가 사용자 주제 등록이 2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메뉴의 기능이 있구나,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등록은 전체적으로 뭐 단원을 일괄 등록할 때 쓰는 거고, 선택 등록은 어떤 특정한 단원의 차시를 선택할 때 선택 등록을 하고, 공개 강좌 주제 등록은 어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강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등록 내용이고요. 즐겨찾기 주제 등록은 선생님이 학습 자료 검색에서 자료를 즐겨찾기를 등록을 하고 난 후에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잘 쓰지 않는 기능이죠. 이제 사용자 주제 등록은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어디 영상이라든지 PPT 자료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기능, 혹은 유튜브나 EBS 뭐 클립 자료 등을 URL을 검색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우리 이학스토어의 홈페이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급 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학급 개설을 클릭을 합니다. 위에 보면 학급 개설 신청이 보이시죠? 학급 개설 신청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학급명을 뭐 땡땡초 담임 6-1 성명 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학급 소개에 선생님의 학급 소개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과 운영 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수강 승인 방법에서는 이제 수정 승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것도 그러면 수정 승인으로 해놓지 왜 자동 승인으로 해놨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수동 승인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스스로 과정을 35개의 과정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동으로 로그인을 해야 돼서 자동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수동승인을 클릭하시고 내 학교에 또 학교급을 선택을 하시고 현재 제가 이제 6학년이기 때문에 6학년을 클릭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임을 지정하고 싶으면 여기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지정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급 개설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개설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일단은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학급이 그러면 성공적으로 개설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개설된 학급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스로 과정의 학급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금방 아까 만들었던 정보초 땡땡 나와 있는 이 학급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로그인했을 때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내 학교를 설정해 넣어야만 학생이 로그인했을 때 학급을 찾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좌 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진입할 수 있는 메뉴에는 첫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강좌 관리라는 메뉴, 자, 그리고 전체 메뉴에서 나의 학급에 있는 개설된 학급을 통해서 강좌로 진입하는 경우, 학급 관리에 강좌 관리를 통해서 진입하는 경우,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강좌 관리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든 학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통상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하나의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선생님이 만드신 학급을 선택을 하시고 강좌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국어와 그리고 수학 사회 과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국어라는 강좌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좌 설명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붙여넣기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강좌 설명을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4학년 국어라는 강좌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목차 관리를 통해서 주제를 구성하겠습니다. 주제 구성은 주제 추가하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구성이 가능한데, 클릭을 해보시면 주제 일괄 등록, 선택 등록, 공개 강좌 주제 등록, 즐겨찾기 주제 등록, 사용자 주제 등록, 이렇게 5가지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통상 선생님들께서는 주제 일괄 등록과 주제 선택 등록을 통해서 주제를 아마 구성하실 겁니다. 자, 사용자 주제 등록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파일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하고, 혹은 외부 URL이라든지 에듀넷, 유튜브 자료 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좌는 주제 일괄 등록을 통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학교급, 학년, 학기, 과목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단원이 나타납니다. 자, 이 단원들은 교육과정상에 있는 그 단원의 순서대로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넣고 싶은 단원을 체크를 하시고 강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가지의 주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표시 순서는 선생님들이 주제의 순서를 바꿀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주제 선택 등록을 통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의 목차 관리를 통해서 주제 선택 등록을 클릭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학기와 과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모양과 다르죠. 자, 주제 선택 등록은 이렇게 단원에 차시를 넣는 겁니다. 자, 1단원 큰 수의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컨텐츠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나는 요 두 가지 컨텐츠만 넣겠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주제 구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나 일괄 주제 구성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클릭하는 순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든 컨텐츠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저는 두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제 구성 버튼을 통해서 두 가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 선택 등록 버튼을 통해서 주제를 구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라는 과목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회라는 과목에서는 사용자 주제 등록 메뉴를 통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컨텐츠의 등록은 4가지밖에 없죠. 그러나 4가지 이상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4가지를 등록을 다 하고 사용자 컨텐츠 추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요소 제목에는 테스트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실제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제목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넣기 위해서 파일 업로드, 동영상, 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은 학생이 그 영상을 볼 때 나오는 첫 화면을 되겠는데 그 화면의 이미지는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컨텐츠가 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컨텐츠에는 예전에까 유튜브 자료를 넣어 보는데 자, 여기에 지도라는 제목을 넣고 자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듀넷 자료의 지도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듀넷에 있는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지도라는 보다 지도 읽기로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아랫부분에 선택 메뉴를 선택하시고 다시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에듀넷 자료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외부 URL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테스트라는 제목을 저는 넣겠습니다. 자, 외부 URL을 넣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 자료에 있는 지도에 있는 기호와 법내 이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영상 검색을 통해서 아랫부분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URL이 뜨죠. URL을 복사를 하고 외부 URL 추가에 있는 이 부분에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은 선생님이 만든 썸네일의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또다시 외부 URL이 있는 컨텐츠가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학생들은 이 컨텐츠를 선생님들이 올린 것을 보고 수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표준 컨텐츠와 선생님들께서 만든 영상 또는 자료들을 통해서 주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만 올렸을 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진도율이라든지 뭐 등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뭐 어떤 그 차시를 보고 노트 정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과제 부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급 홈페이지처럼
게시판이 여러 개가 지금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게시판 관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는 공지사항과 Q&A라는 게시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게시판의 유형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먼저 저는 일반용으로 해서 과제 제출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설명은 스님들께서 뭐 더 풀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답변 기능이 있고 비밀 게시물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 게시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이 이제 과제를 제출할 때 본인이 이제 비번을 걸어서 제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제출방으로 할 때는 일반용으로 해서 과제 제출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게시판 이동해서 과제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길동 학생의 과제 제출이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고 비밀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과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글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의 과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과제 제출방이 아닌 비밀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비밀형은 보통 상담방으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게시판명을 상담해요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해요라는 게시판 설명을 제가 넣었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에 관련된 게시판이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은 여기에서 똑같이 비밀로 선생님과 학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들어와 보면 게시판 이동해서 상담해요 메뉴를 클릭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상담 내용을 적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진형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직접 만들진 않겠습니다. 학급 홈페이지와 똑같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게시판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문형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게시판명은 설문에 참여해요 라고 하겠습니다. 게시판 설명은 똑같은 내용으로 붙이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게시판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교사 입장에서 학급에 게시판 설문에 참여해요의 등록 버튼을 통해서 설문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학예의 옷 색깔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예에 입을 옷 색깔을 게시판명을 정하고 설문 입력에 학예에 입을 옷 색깔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버튼에서 빨강 그리고 파랑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유 입력형 보기를 추가하면 자유롭게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단일 설문이 아닌 또 다른 설문을 더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에 이제 설문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고 학교의 옷 색깔에 대한 설문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 설문에 참여해요 라는 곳을 게시판을 클릭을 하고 학예의 옷 색깔 게시판에 빨강 버튼을 클릭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참여한 사람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론형을 보겠습니다.
토론용 게시판은 함께 토론해요 라고 게시판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통해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테스트용 4학년 학급에 함께 토론해요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의 제목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역에 터널을 설치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내용은 선생님들이 더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고, 찬반 키워드에 대한 찬성 반대로 해서 등록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론 시작을 선생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학생용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학생이 이제 함께 토론해요의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올린 토론 메뉴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견 달기를 통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참여자 보기를 통해서 누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자, 토론 마감을 통해서 결과물을 함께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알림장형입니다. 자, 알림장은 선생님들이 학급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듯이 알림장 기능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답변이나 댓글 사용하고 싶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알림의 기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의 테스트용 4학년 학급에서 게시판으로 이동해서 그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용 4학년 학급으로 들어와서 게시판 내용에 보면 알림장이 있죠. 그 알림장에서 선생님이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고 3월 5일 알림장 이렇게 해서 과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알림을 학급 게시판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급도 만들었고 강좌도 만들었고 이제 주제 구성도 했고 게시판도 만들었어요. 자, 학생이 들어와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의 정보가 똑같은 학교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학생도 똑같은 학교와 똑같은 학년으로 되어 있다면 학생이 로그인했을 때 선생님이 만든 학교의 학년에 학생이 로그인하면 나타납니다. 학급이. 그러면 학생은 거기에 학급 진입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임시 발급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때는 전체 메뉴에서 개설된 학급을 클릭하게 되면 교사 발급 계정 관리가 있어요. 이 교사 발급 계정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계정도 만들 수 있고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닉네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닉네임을 반드시 바꿔주셔야 선생님께서 임시 발급 개정된 아이디의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홍길동, 홍땡땡이라고 지금 2명을 만들어 놓았는데 계정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여기에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보관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모두 읽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급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테스트용 4학년 학급에서 초등학교에 계정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생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계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닉네임을 나길동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수정을 클릭을 하셔야만 닉네임이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보 수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는 최초 아이디와 비번은 같습니다. 학생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수정하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그 비밀번호를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나길동, 홍길동, 홍땡땡은 앞서 했던 저희 초등학교 테스트용 4학년 학급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좀 전에 만들었던 홍땡땡, 홍길동, 나소연 원래 되어 있었고요. 요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정보 수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보 수정 반영이 아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한 이 계정은 1년 동안 이 학습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에듀넷에서는 이게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에듀넷의 계정을 만들고 이 학습터를 활용하시는 것이 사용자 편에서 더 쉽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학급 학생 배정이 있어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뭐 1학기를 운영을 하고 또 여름방학 과정을 운영하고 싶을 때 1학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배상 대상 학급에 학급을 클릭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 검색을 통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학년에 초등학교에 1학년 학생을 넣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동초등학교 나승민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을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하나의 과정을 운영을 했고 그 과정이 이제 2학기에도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1학기에 있었던 학생을 이제 놓고 싶은 것을 할 때 학급 이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학급 이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했던 학급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 학급의 아이들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다 넣고 싶을 때는 전체 클릭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에도 운영을 했고 2학기에도 운영하고 싶을 때 1학기 학생들을 2학기에 다 집어넣으면 되고 거기에 뭐 전학을 갔다든지 또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학생은 제외하고 추가 버튼을 통해서 학생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가에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가 문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평가 문항을 클릭하게 되면 문항관리와 출제하기가 있죠. 문항관리는 전국 공유 문항과 시도 공유 문항, 내가 만든 문항이 이제 나타나고 거기에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수정이라든지 혹은 새 문항 등록이라든지 뭐 다른 생 문항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든 문항에서도 새 문항 등록과 문항 삭제, 문항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자동으로 생성하는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시험지 자동 생성이 있죠. 예, 자동 시험지 생성을 클릭을 하시고 학년에 맞게 하시는 것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세 단어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수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난이도별로 시험 문항수가 나타나죠. 자, 저희는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제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뭐 한 40분 정도를 보통 주게 되겠죠. 자, 시험지 문항은 국어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국어 시험지라는 시험이 만들어지게 되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국어 시험을 체크를 해서 시험 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날짜로 다 시험 시작일과 종료일을 하고 응시 가능 횟수를 3회 하겠습니다. 보통 1회, 2회, 3회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학습처가 개선된 상황입니다. 작년까지는 재응시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응시 가능 수를 이제 3회까지 할 수가 있고요. 출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태가 현재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으로 바꿔놓게 되면 이제 시험지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시험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로그인을 하고 테스트용 4학년이라는 학급에 들어왔을 때 보기와 같이 문제풀기가 나타나죠. 그러면 학생은 문제풀기를 클릭을 하고 이제 시험에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시험지에 답변을 달고 정답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을 제출하게 되면 정답에 대한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 틀렸다 혹은 맞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답에 대한 해설도 함께 나타나고요. 또 이 틀린 것에 대한 또 시험이 또 부과됩니다. 학생의 홈페이지로 다시 학급으로 다시 들어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풀기, 오답풀기가 있어요. 오답풀기를 통해서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금 선긋기에 대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응시를 통하고 오답 정답을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 가는 기억이고 나는 일에 또 보여주죠. 자, 그리고 학생은 또다시 시험을 치게 되고 또 틀린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응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문항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응시를 통해서 결과 보기에서 이제 100점이 나온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틀리게 된다면 또 문제 풀기 세 번째로 가서 또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선생님은 학생이 평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그 평가가 이수 여부에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스템은 평가가 이수에 관련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추후에 이제 평가가 이수에 반영되는 게 된다면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이제 학급 관리 밑에 적용 시험 관리가 있는데요. 자, 적용 시험 관리에서 오늘 시험지가 이수 적용에 반영이 되도록 클릭을 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학생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학급에 있는 학생의 학습 횟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최근 학습일, 또 주제별로 얼마나 들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정보로 가보시면 조금 전에 응시했던 홍길동의 학생이 이렇게 점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학생 관리에서 학습 현황과 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 관리를 클릭을 해보면 얘가 이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학생에 대해서 학급 이수 처리를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이게 이수가 된 아이들은 이수라고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기 말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선생님이 이수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활동 현황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출석 일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출석이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선생님들께서 간혹 내가 몇 번을 출석했는가를 이제 묻고 싶을 때 선생님들께서 전체 메뉴에서 활동 현황에서 출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 쪽지 기능이 있는데 이 쪽지 기능에 대해서 쪽지 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쪽지는 사용자 찾기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학생이 들어온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답장으로 보내기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구 이스터디 이학스트 교사용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또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미래교육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자, 학급을 개설하고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이학스터는 결국은 선생님이 학급을 개설하고 관리자와 승인을 한 후에 강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강좌의 주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 주제를 추가하고 난 후에 학생들과 이제 차시를 듣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학급을 운영하는 것인데, 자,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학생용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스스로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학습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율학습에 관련된 문의가 전화가 자주 오고 있고, 또 학생들이 실제 담임선생님이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학습 강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컨텐츠를 여러분이 직접 컨텐츠를 구성하고 내가 듣고 싶고 수강하고 싶은 것을 듣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듣고 이학스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를 클릭을 하고 자율학습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강좌 등록이라는 창이 떠요. 여기에는 강좌명과 강좌 설명을 듣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강좌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입니다. 자, 강좌가 등록되었어요. 그러면 이 강좌의 주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음 세 가지 방법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일괄 등록은 뭐냐? 단원 전체를 일괄로 구성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주제 선택 등록은 차시별로 컨텐츠를 구성할 때, 즐겨찾기 주제 등록은 여러분이 즐겨찾기에 등록한 컨텐츠를 넣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있다가 홈페이지에서 다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를 등록할 때는 초등학교 그리고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단원이 나타나요. 그 단원을 클릭을 해서 강좌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컨텐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강좌가 등록이 다 됐어요. 그러면 듣고 싶죠? 이제 어떻게 들을까요? 전체 메뉴에서 똑같이 자율학습방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생성한 강좌가 나타나요. 그 강좌를 클릭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자, 전체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자율학습방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별로 없죠? 메뉴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강좌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국어 과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강좌명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국어라는 강좌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제를 넣습니다. 주제를 넣게 되는데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주제 추가하기가 있죠. 주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제 일괄 등록, 주제 선택 등록, 즐겨찾기 주제 등록이 보입니다. 국어 과목은 주제 일괄 등록을 통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국가, 학년, 학기, 과목이 있어요. 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자, 그러면 관련된 단원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단원을 선택을 합니다. 나는 3단원까지 듣고 싶어. 강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강좌의 컨텐츠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제 선택 등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좌 등록을 통해서 수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입력을 하고 강좌를 하나 개설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기 메뉴를 클릭하고 주제 추가하기에서 주제 선택 등록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수학. 그러면 수학과 관련된 단원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모양이죠. 왼쪽에 체크박스가 없어요. 즉 차씨를 선택을 해서 넣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큰 수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만큼의 콘텐츠가 나타나요. 이 중에서 나는 10만, 이 두 가지만 듣고 싶어. 나머지는 난 다 알아. 이 두 가지를 넣을 때는 선택을 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하면 넣어집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일괄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것은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보여지는 콘텐츠가 모두 일괄로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두 개만 선택을 했죠. 여기에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즐겨찾기 주제 등록을 해볼 텐데요. 전체 메뉴에서 학습 자료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구 이스터디, 즉 이학스트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과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단원이 뜨죠. 예, 국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국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나타났네요. 여기에서 3단원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가 나와요. 자, 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즐겨찾기에 넣고 싶어. 그러면 즐겨찾기에 등록되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즐겨찾기에 등록된 것을 나중에 강좌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국어라는 강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저희가 표준 컨텐츠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넣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즐겨찾기에 등록한 것을 넣어 볼 텐데요. 주제 추가기에서 즐겨찾기 주제 등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넣었던 즐겨찾기에 등록된 것이 나타나요. 자,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 찾기 등록이 완성이 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학생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제가 사무실에서 그 선생님들에게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함께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서에 들어오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로그인을 이제 하셔야겠죠. 자, 로그인 하실 때 자, 에듀넷 계정이면 에듀넷에 체크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에듀넷 아이디와 비번을 까먹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에듀넷 아이디와 비번은 제가 여기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에듀넷 콜센터를 전화를 한다든지 만약 거기에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사가 임시 계정을 이제 발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전체 메뉴에서 이제 개설된 학급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메뉴에서 개설된 학급을 클릭하게 되면 위에 교사 발급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학급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고, 실제 선생님들께서는 하나의 학급이 있겠죠? 자, 그래서 교사 발급 계정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와 닉네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밑에 보면 계정 생성이란 메뉴가 있고 비밀 초기화, 정보 수정, 계정 삭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생성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 학급을 지정하고 학교급, 아이디 개수, 학년을 지정해서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닉네임에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임시 발급 계정을 만들었다면 닉네임에 반드시 학생명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 만들었을 때는 이제 아이디와 비번이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아이디와 비번을 똑같이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절차에서 똑같은 아이디 비번에 대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번호를 수정하라고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최초 생성한 아이디와 비번을 동시에 학생들에게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정 관련된 것은 닉네임을 바꾸고 하시면 되고, 너무 많은 아이디를 생성해서 없애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계정 삭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가 발급하는 계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스터디 이학습터에 대해서 좀 좋은 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국수사과형 5과목이 초3부터 중3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인 국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이제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자율학습 과정, 그리고 교사가 담임 과정을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학생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학생이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횟수가 얼마이고 학습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학생의 주제별 현황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학생이 날짜별로 출석한 일수까지 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게시판을 새로 생성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게시판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고 위드랑에 있는 게시판을 거의 가져왔다시피 할 정도로 과제 제출방과 상담방, 그리고 설문, 그리고 토론방까지 다양한 게시판을 만들고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관련된 점에서도 이제 평가 문항을 직접 만들어서 제시할 수가 있고, 다른 선생님이 만든 시험지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전국에서 공유하고 있는 시험지를 찾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성적 관리가 가능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응시를 하게 되면 재응시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3회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오답풀이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평가를 선생님이 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 대한 관리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이학습터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밖에 이제 지금 저희가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이제 EBS나 디지털 교과서, 학교과자.com 온라인 배움교실이 현재 대두되고 있고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속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대구 이스터디 이학습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는 전화가 이제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화가 잘 안 되더라도 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전화를 하면 아마 우리 관리자와 직원분들께서 잘 받고 응대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